메타버스 딥다이브라고 해서 Massively Interactive Live and VR Entertainment라고 지어놨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VR 콘텐츠, 온라인 VR 콘텐츠 개발사로서 생각할 수 있는 메타버스라는 것을 좁혀서 좁은 시야에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 다음에 발표해 주실 마이클님께서는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 발표 자료는 이제 VR 개발사 입장이다 보니까 편협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아침이다 보니까는 지금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조금 느릴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뜨면서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 무서웠어요. 아, 도대체 이게 뭐고 하고 아무도 그 세계를 볼 사람도 없는데 마치 다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회사들을 막 메타버스 관련 회사라고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머릿속이나 그 사람들이 그린 이미지 속에는 꼭 VR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아 이게 VR이 정말로 그 메타버스의 중심에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직 VR이 정말로 다른 PC나 뭐 모바일 같은 다른 플랫폼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도 않고요. 물론 그 시기가 저는 오늘 오기를 바라고 있지만요. 이게 바로 VR 자체가 메타버스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게 되는데 아직은. 근데 정말로 저희 VR 회사한테 이 메타버스가 주는 가장 좋은 효과는 여태까지 많은 오해를 사던 그 VR이라는 기계와 그 플랫폼과 거기 콘텐츠에 메타버스라는 그 상상도를 머릿속에 사람들이 그리면서 오히려 대중들이 VR이 이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기계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VR이라는 거 자체의 그 가치가 처음에는 그 굉장한 이머시브네스 경험을 준다. 그 속에 들어가게 해준다. 그리고 저희처럼 온라인 VR 게임을 만드는 회사한테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 경험만을 주는 것보다는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자신이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과 인터랙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고 경쟁을 하게 되고 협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자체가 VR이 주는 엄청난 임장감 속에서 어, 가장 효과를 발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가치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타버스라는 그 상상도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VR 자체가 모두가 다들 메타버스를 그리는 그 최종적인 디바이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메타버스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큰 회사가 우리는 메타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메타버스로 어떤 가치를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까라는 것들에 되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도시 하나를 실제로 지을 때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도 혼자 짓지 않잖아요. 모든 블럭들이 있고 그 속에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있고 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혹시 제 인터넷 불안한가요? 아니구나.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들 메타버스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메타버스를 각자 하나씩 지으면서 이것이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는 VR 분야에서 다행히도 이 메타버스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기계의 콘텐츠를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밑바탕에는 지금 현재 VR 기기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점점 대중화돼 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한국에서도 SKT가 퀘스트를 들여오면서
그리고 그 절판이 되면서 아, 이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기계구나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고 VR 콘텐츠도 많이 진화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아, 불편함을 주는 뭐 멀미를 주거나 아니면 아, 손과 이제 가상세계에서의 손과 내 손이 맞지 않는 등 이런 인터랙션의 어색함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콘텐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P들, 특히 디즈니나 그뭐 어차피 디즈니 식구지만은 루카스나 그리고 마블이나 그쪽에서는 이제 그쪽 IP를 갖다가 VR화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VR 콘텐츠에 대형 자본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게임들이 그리고 그런 콘텐츠들이 성공을 해서 다시 새로운 IP에 또 다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 VR 자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그리고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오늘 데이터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메타버스라는 단어 그리고 그 정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얘기를 물어보면은 아 메타버스 하면은 저희 픽셀리티 게임즈는 단순히 온라인 VR 콘텐츠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 기술과 서비스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Massively Interactive Live VR Entertainment Tech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회사는 2017년부터 만들면서 언제나 무선 다중 접속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것이 VR 환경 내 유무선 네트워크 관련 없이 다중 접속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로비에 온라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접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심지어 와이파이든 5G 이전에 이제 4G에서도 LTE에서도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구축을 했고요. 근데 여러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게임은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장소에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실시간으로 같이 인터랙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커다란 몹이 있으면은 몹을 잡으려고 때려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 몹도 때리면은 그 데미지가 같이 쌓여서 같이 들어가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의 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VR 챗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가가지고 서로의 인터랙션 없거든요. 그냥 서로 이상한 모습 보여주고 어, 보이스 채팅을 하면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가진 인터랙션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플레이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인터랙션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비트세이버나 다른 게임들도 원래 솔로 기반이었다가 멀티플레이어로 만들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네 명까지 동시에 같은 방에서 같은 게임 같은 음악을 기반으로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자신의 게임 플레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진 않는 거예요. 너 되게 잘했네. 아, 즐겁다. 이런 정도로 이제 구현이 되지. 저는 아직 그게 진정한 멀티플레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만드는 것처럼 실제로 들어가서 다 여러 사람이 인터랙션을 가지면 그 모든 인터랙션들이 다 모두에게 전해지고 그게 다 모두에게 영향이 가는 그런 인터랙션의 구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단계에서 오면은요, VR 기계가 지금 퀘스트로 표준화되고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새로운 VR 기기를 만든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전부터 또 있던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 플랫폼들이 다 따로 나눠져 있는데요. 멀티플레이어 게임은 특히 작은 VR 게임 회사한테는 이 모든 플레이어가 다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0% 서버 기반으로 해서 어느 헤드셋을 사용해도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레이를 했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첫 번째 게임은 The Rise of the Fallen 게임을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서 그 당시 한 5개 플랫폼에 저 글로벌 서비스를 했었고 원활하게 이제 온라인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게이머 입장으로서는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드로이드에서 제가 뭐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한다고 iOS에서 하는 플레이어랑 같이 못하는 게 더 이상한데 여태까지는 그게 원활하지 않았었어요, VR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를 이제 서비스 전략으로 해서 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VR이 주는 확실한 장점이 있고 그 속에서 이머시브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지만은 VR은 확실한 단점도 있거든요. 모두가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플랫폼에서의 이제 노출 그리고 연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들었던 게 연동 앱이에요. 아래 보이시는 컴패니언 앱을 저희는 첫 번째 게임 때 미리 만들어 놨고요. 앱을 자신이 연동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는 VR을 쓰고는 이제 인텐스하게 플레이를 하고 칼싸움을 하고 나와서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내가 새로운 인앱 펄치에서 상품이 있으면 거기서 사고 내 소셜 랭킹이 내려간 거는 거기서 노티피케이션을 알려주고 뭐 기타 등등 커뮤니티 활동들을 갖다가 이제 모바일 앱으로 뺐고요. 그리고 1인칭 시점으로 보는 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특히 e스포츠용에서는 1인칭에서 보는 것보다는 밖으로 카메라를 빼가지고 다른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실시간 관전 모드 뷰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e스포츠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중국에서만 한 나흘간 했었고요. 성공적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무선 헤드셋을 2명이 끼고 배경에는 저희가 만든 스펙테이터 뷰를 실시간으로 플레이하면서 e스포츠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멀티 플랫폼 프레젠스도 미리 준비를 좀 해놨었다. 그러면서 대중화가 이제 점점 되고 저희 회사 게임에 트래픽이 올라오면은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른 플랫폼에도 그 플랫폼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저희 게임의 생태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만들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라이브 데이터예요. 결국에는 메타버스라는 것들은 단순히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일 텐데요. 지금 대부분의 VR 개발사들은 자신이 게임에 올라가면은 자신의 게임의 플랫폼에 올라가면은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어, 개발자 콘솔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동시 접속자 수라든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것을 보고 자신의 게임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온라인 게임이고 모든 정보를 갖다가 서버에 저장해 두다 보니까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저희 게임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를 갖다가 분석하는 툴을 만들었어요. 뭐 A군은 들어와가지고 로비에서 얼마가 머물다가 무슨 게임을 하고 또 어떤 게임으로 넘어가고 어느 게임에서 나가는지 어느 타이밍에 나가는지 이런 것들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있고 그러면서 데이터를 모으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결국에는 라이브 서비스 수익화 로드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 게임 갖고는 이제 1년 동안 마치 PC 온라인 게임처럼 3번 정도 업데이트를 했고요. 모수는 굉장히 작았지만 그 당시에 이 VR 기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었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저희가 중국과 미국과 유럽 접속이 한 80% 됐던 게임이었거든요. 그 라이브 업데이트를 하니까는 트래픽이 올라가요. 그리고 점점 떨어지다가 또 컨텐츠 업데이트를 하면 쭉 올라가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느 플랫폼에서나 게이머는 같구나. 이제 계속 케어를 해주고 서비스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주고
버그를 고쳐주면은 유저들이 충성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진 데이터와 그리고 조금씩 늘어가는 진성 유저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수익화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VR 게임들이 페이드 게임이고 지금까지 페이드 게임은 프리 게임이 생각보다 없는데요. 저희는 페이드든 인앱 퍼체이스든 그리고 또는 서브스크립션이든 또는 DLC든 이런 것들을 저희 데이터와 저희 유저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게임 기반에 저희 씹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쭉 연결해 가지고 저희는 결국에는 Massively Interactive Live VR Entertainment Tech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네. 결국에는 그게 메타버스 기술이야. 니네가 메타버스 기술 보유사야. 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스스로 쓰기 시작한 지가 한 2달 정도 된 것 같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 조그만 회사에서 써도 되나? 마크 zu커버그도 자기네 회사 5년 뒤에 메타버스 회사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달린다고 하는데 써도 되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네이버에 투자를 받으면서 네이버에서는 게임 회사에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의 이 피치를 듣고 해주신 말씀이 그래 네이버 입장에서 보기에는 니네는 게임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메타버스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본다 라고 해가지고 자신 있게 그냥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얘기하라 라는 어드바이스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술을 Massively Interactive Live VR Entertainment Tech를 이제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이제 저도 믿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그 기술 자체가 또는 콘텐츠 자체가 우리가 아직 보여준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 이 기술로 메타버스를 보여줄 수 있다면 결국에는 이 기술이 맞지 않을까, 메타버스 기술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 기반을 가지고요. 뭐 바닥 이 아래쪽에는 제가 말하는 그 Massively Interactive Live VR Entertainment Tech를 가지고 3종의 VR 콘텐츠 개발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이에요. 첫 번째가 인하우스 IP. 인하우스 IP는 Rise of Fallen 이미 서비스 시작한 거, 그리고 더 패쳐 그저께 스팀에서 성공적으로 1차 OBT 종료했고요. 워테크는 그 다음에 만들 게임이고, 이 세 개의 게임은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3종의 다른 게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코어한 게이머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고 있고, 좀 더 e스포츠 지향적인 게임들, 좀 더 스킬 베이스 게임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 회사는 득보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을 잘 만든다, 열심히 만든다고 해도 남들이 봐주지 않을 수 있어요. 대중한테 되게 멀거든요. 그때 굉장히 고마웠던 게 SKT였어요. SKT가 저희 Rise of the Fallen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가시면서 야, 우리 같이 게임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탄생한 게임이 넥슨 IT의 크레이지 월드 VR이고요. 저희는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대중한테 다가갈 수 있는 다중 접속 온라인 VR 게임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이것도 지금 퀘스트 엠랩에 올라가 있고 데이터를 서서히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라이브 데이터를 올리면서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조금씩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서 라이센스 IP는 결국에는 저희가 모르는 세계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세계를 갖다가 VR에 들여오게 되니까는 결국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VR 동굴을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와 신기하고 어둡네라고 많은데, 만약에 그게 IP가 있는 배트맨 동굴이라고 하면은 그 이머시브함의 정도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대중화에 다가갈 수 있는 효과도 엄청나게 다르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라이센스 IP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한국 IP가 넷플릭스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프리 프로덕션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다른 해외 애니메이션 넷플릭스 IP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협의 중입니다. 물론 코로나라서 좀 이 부분은 속도가 많이 느리긴 한데요. 그래서 라이센스 IP를 지금 가동 중이고,
이 게임들을 만들다 보니까는 넌 게이밍 쪽에서 많은 오퍼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결국에 사람이 남게 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것들을 갖다가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게임사가 가장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넌 게임 쪽으로 하고 있는 게 아포키라는 그 버추얼 셀럽과 함께 VR 라이브 인터랙티브 콘서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른 이제 VR 콘서트랑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중 접속 인터랙션이거든요. 저희가 콘서트를 가면은 콘서트에 티켓을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기대를 하는 게 비싼 티켓을 사가지고 맨 앞쪽으로 가가지고 오빠 오빠 흔들면서 저 오빠가 나를 봐주길 바라고 그 오빠가 눈빛이 마주하면은 그 사람과의 온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과의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현재 VR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VR에서 VR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 서비스에 한번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팬덤은 여러 사람이 같이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손을 흔들고 떼창을 하고 이러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게 돼요.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 라이브하는 인터랙션 없는 어, 일방적인 방송을 보고 나오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 부분이 아쉬웠고요. 저희는 저희 역량과 다른 그 실시간 캡처하는 어, 버추얼 캐릭터와 함께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런 인터랙션이 있는 VR 콘서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빅게임으로는 이제 포털사의 VR 메타버스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고 금융사의 인터랙티브 VR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술 기반을 서비스부터 기획부터 서비스까지 일렬로 쫙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만들어 두니까는 대부분 VR 이전의 모든 게임들이 흥행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사람들한테 뿌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영화보다 위험한 그런 리스크가 높은 흥행 사업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저희 회사가 VR 게임을 만들지만 이런 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VR 회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메타버스를 개척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 저희가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2015년 정도에 말에 이제 VR을 시작을 했고요. 한국 개발자들이 이제 다른 서구권의 개발자들보다 가지고 있는 월등한 장점이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온라인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옛날에 아트 온라인을 보든, 뭐 새로 나오는 레디 플레이어를 보든, 그 누구도 VR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디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VR 자체가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그런 디바이스가 될 것이고, VR 기계 자체는 굉장히 개인화된 기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치 이어폰을 다른 사람들이랑 나눠 쓰지 않잖아요. 잠시만요. 이어폰과 마찬가지로 VR도 혼자서 쓰는 기계라고 생각을 했고, 속에 들어가면 이제 나만의 정보와 나만의 기록들이 들어가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길만을 파왔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 굉장히 VR 한 방향을 파면서 굉장히 신시하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2015년 이후로 많은 VR 회사들이 생겨났다가 많이 사라졌었는데, 저희 회사가 그래도 유일하게 살아난 점은 오히려 VR방에 납품을 하거나 외주를 하지 않았고, 한 방향 온라인 VR이라는 방향성을 믿고 이 기술 기반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다중 접속 온라인 VR이라는 본질을 지키면서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때 저희는 그 무한한 가상 공간에 작은 놀이터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그 옆에 저희가 깔아놓은 기술 기반, 뭐 이제 다중 접속 인터랙션이라든지 다중 접속 기술 기반을 사용해가지고
같이 뭐 VR 온라인 콘서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면서 이제 결국에는 무한한 메타버스의 그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이미 마치겠습니다.